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되는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20대 초중반에 좀 일찍 한 편이에요. 6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결혼 후 깨소금 같은 신혼을 즐기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공주 대접받고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감격하고 부모 됐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서로 더 잘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현실이고 동의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육아의 대부분은 거의가 헬입니다. 남편은 일과 병행, 육아가 점점 힘들다며 하나둘씩 저한테 다 맡겼고 어차피 남편은 신용뿐이기에 결국 육아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중이 그리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남산만 하던 배에서 애가 나오니까 살이 탄력 없이 엄청 처지더라고요. 제 몸이지만 너무 보기가 안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런 이유 등으로 한동안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제가 뱃살이 처져서 튼살 생긴 그 이후로 남편도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놀라고 피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뒤로 잠자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30대 성욕 팔팔한 남자가 스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넘게 관계없이 제 몸은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저는 남편이 1년이나 관계를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분명 누군가와는 잠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든 유흥가에서든. 역시나 제 예상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직장 동료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는 막 화를 냈는데 남편은 되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나 원하는 게 이혼이냐고 했는데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혼만은 싫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유는 역시 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싸움이 있은 후에도 남편은 처음엔 눈치 보더니 나중에 가서 나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 외박도 종종 했습니다. 외박한 날 제가 뭐라 하면 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며 자긴 못 헤어진다고 그냥 이혼하거나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났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체념을 했습니다. 생활비나 꼬박꼬박 받아서 그래 생활비 주면 됐지 합리화하면서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외박하든 말든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눈치 보더니 이때다 싶어 더욱 신나게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한 번은 TV 보는데 요리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맛있게 보여서 나중에 해먹어 보려고 컴퓨터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즐겨찾기 됐는지 확인하려고 눌렸는데 우연히 여자 이름이 있길래 눌렀더니 불륜 중인 여자 페북이었어요. 근데 푸사에 떡하니 남편이랑 찍은 걸로 돼 있어서 그때 진짜 빡쳤네요. 밖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건 눈 감아줘도 아이가 볼 수도 있고 존중은 둘째치고 그런 흔적을 남긴다는 게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그걸로 화를 내며 남편과 싸웠고 요즘 가만히 있더니 왜 또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늘 짓거리던 대로 이혼하던 너도 다른 남자 만나던 하라고 또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빡이 쳐서 나도 딴 남자 만나고 만다 다짐하고 처진살 웨이트 꾸준히 해주면 나아진다고 인터넷에 있길래 뱃살 중심으로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솔직히 출산 후에 편한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했었어요. 아니 근데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자기 관리까지 잘하시는 엄마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암튼 뷰티 유튜버 검색해보고 화장도 따라해보고 옷도 처녀적 입던 예쁘지만 불편한 옷으로 입고 머리도 단발 웨이브로 바꾸고 염색도 하고요.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애도 엄마 예쁘다고 좋아하고 하니까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오래전 못 만났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중에 알고 지내던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제 얘기 털어놓으면서 더 친해지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 텄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직장을 관뒀었는데요. 이제 와서 취직하긴 어렵다고 생각했고 알바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일하게 됐어요. 그때쯤은 남편이 하도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대화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이랑 방을 옮겨버려서 집에 온 소리만 들었지 서로 모습 보지는 않았어요. 한 집에 서로 다른 가정이 있다 보시면 편할 겁니다. 남편도 궁금하진 않았으니 지 할 거만 하고 나갔겠죠. 카톡으로 나 알바할 거라고 통보했고 남편은 그래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애 델다 주고 전 알바하고 애 데리러 가고
주말엔 친정에 맡기고 사랑 싹 튼 친구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도 처음으로 말없이 외박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외박하고 대놓고 만나면서 저보고 딴 놈 만나라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혜 봐주지도 않는데 양육비 준다고 해도 제가 너무 손해죠. 그렇다고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고 300쯤 됩니다, 월급. 뭐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저희 집 사정이 이렇다 말하는 거예요. 암튼 처음 외박한 날 남편이 전화 왔는데 안 받으니까 카톡 오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느라 집에 밤새 안 오냐고요. 그래서 전 남자랑 있으니까 카톡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도 말없이 외박하는데 내가 말할 필요 없고 네가 남자 만나라 했으니까 불만 없지? 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부부인데도 서로 얼마나 단절되고 안 보고 살았는지 염색한 지 언젠데 저보고 염색했네? 라고 말하는데 짜증이 솟구쳐서 쳐다도 안 보고 라고 대답하고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부터 슬금슬금 말 걸더니 유치하게 질투하고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제 와서 자기도 그만 만날 테니까 저도 그만 만나라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애 때문에 이혼 안 한 건데 애도 나 몰라라 하고 너 있으나 마나인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었냐 하자고 했죠. 남자 생겼다고 갑질한다고 똑같이 바람 펴놓고 넌 뭐 떳떳한 줄 아냐고 되려 화를 냅니다. 이혼 못한다 하길래 그럼 너도 여태 한 것처럼 딴 여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부들거리네요. 이제 제 기분을 알려나요? 물론 지금 그 친구와 헤어지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에게 애정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 때문에 시작했던 부분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 그냥 이 생활 자체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미움을 떠나 그냥 무미건조한 감정만 남아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한 바는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다음은 사연에 이어지는 댓글입니다. 여자의 삶은 없냐? 남자는 개판으로 해도 되고 여자는 항상 피해자고 희생해야 돼. 뭐가 여자가 나쁘다고 댓글들 진짜 웃기네. 아이한테 피해만 안 가면 되지. 그간 애 아빠가 아빠 노릇은 제대로 했겠냐? 너무 극단적이어서 자작이라 생각되지만 난 이 마음도 너무 또 잘한다. 쓰레기 같은 내 전 남편이 나한테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줄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바람이었었거든. 조용히 증거 모으는 동안 내 마음은 너무 붙잡아주던 남사친한테 흔들리면서 도장 찍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마음 다잡았다가도 저 쓰레기도 이미 바람피고 다니는데 나라고 왜 못하나 싶고, 그래도 나중에 소송이라도 가면 불리해질까 싶어 잘 참았긴 했지. 서류 정리되자마자 남사친이 고백해주고 둘이 맘 놓고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먼저 바람펴서 나한테 위자료도 주고 이런 행복도 느끼게 해준 전 남편한테 고맙기까지 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11월에 상견례 날짜 잡아놓고 결혼은 내년 3월쯤 예정이었어요. 출장 갔다가 신혼집에 혼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저 온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요. 그날따라 왠지 전화 안 하고 짠하고 나타나서 놀래켜주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혼자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터라 신혼집 구해서 나오기 전에 집으로 가끔씩 아침에 서프라이즈로 찾아가고 그랬어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오전이라 늦잠 자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냥 출장 끝내고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신나게 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 문 열고 불을 켜니 거실에서 다 벗고 자고 있더군요. 술 냄새도 났고요. 웃으면서 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어? 자기 일어나 하면서 이불을 걷었더니 옆에 웬 여자가 있네요. 브래지어도 안 하고 오직 팬티만 걸친 채로 웬 여자가 내 남자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현관키 누르는 소리 들었나 봐요. 어찌할 줄 몰라 이불 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미처 피할 수 없었겠죠. 이불을 걷었더니 그 여자가 대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러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누군지 물어보니 옷을 주워 입으면서 나이트에서 어제 만났대요. 자기가 따라온 거고 아무 일도 없었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머리채를 잡았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군요. 그 여자가 언니 지금만 이해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으면 안 왔을 텐데 정말 몰랐다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끝까지. 웃음이 나더군요.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더군요. 다가가서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옷 입고 술이 덜 깬 모습으로 내 앞으로 오길래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뺨을 때렸죠. 분이 안 풀리더군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또 한 대 쳤어요. 그 여자는 도망치듯이 나가고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방금 본 사항을 말씀드리고 결혼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집으로 오시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시더군요. 기다리는 동안 무릎 꿇고 빌고 생각이 안 난대요. 나이트 간 것도 맞고 부킹도 했는데 저 여자가 왜 우리 신혼집에 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난대요. 하늘에 맹세한대요. 안 그럼 나 출장 끝나고 집으로 오는 거 뻔히 아는데 데려왔겠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오자마자 남친 머리채 잡고 안방 끌고 가셔서 욕하시며 패시더라고요. 한참 시끄럽고 어머님 다시 나오시더니 다 앉아보래요. 어머니 아버지 사과부터 하시네요.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내가 눈으로 봤다면 그 충격과 배신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 내 자식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하다. 나도 실망스럽다 하시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마음 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하시면서 그래도 우릴 봐서 당장 결혼 없었던 일 되긴 하지 말고 딱 일주일만 생각해보렴.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잡겠니? 만약 용서해 준다면 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뭐든 다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배신감에 또 시부모님들께 이런 것까지 보여드린 상황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또다시 한참 남자친구 나무라시고 어머님이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따로 절 부르시더라고요. 나갔더니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니 하시면서 손을 잡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면서요. 눈물이 미칠 듯이 흘러서 안아주시는 대로 뻣뻣하게 있었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셔서 남자친구 오늘 저녁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 지르시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멍하니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더군요. 사람이 참 냉정해지더군요. 그럼 죽어. 이제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아요. 제가 밀쳐도 힘이 세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실갱이를 2시간쯤 하다가 짐 다 싸서 집으로 겨우 왔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나서 택시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하고 멍해지더군요. 끝없이 전화 계속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듣고 싶지 않아서 수신 거부 돌리고 집으로 왔는데도 아픈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런가. 근데 자꾸 멍해져요. 혼란스러워요. 평소 그런 끼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했을 텐데 정말 이런 사람 다시 못 만나겠다 할 정도로 잘했어요. 결혼 생각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결혼이란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고요. 너무 믿었었나 봐요. 지금도 현실이 믿기지 않아요. 저도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알아요. 근데도 멍청하게 여기 글을 쓰는 건 헤어져야 하는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선 냉정하긴 그렇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용서해주고 결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너무 괴롭네요. 다음은 사연에 이어지는 댓글입니다. 나이트를 갔다? 부킹을 했다. 이것부터 잘못. 저 같으면 결혼해서 그 지옥 같은 길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부킹녀 맞아요? 딱 보고 바로 죄송하다니 사전 정보 전혀 없었던 나이트 부킹녀면 누구신데 오빠 집에 있으세요부터 할 텐데 전후 사정 아는 거 보면 남자친구의 내연녀가 아닌가 싶네요. 결혼 전에도 그러는데 결혼하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인데 그 시간이 아쉬워서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와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저 넋두리?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어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 반말로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기장에 적듯이 풀어내야 내가 좀 더 개운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이유 때문이다. 내 전 와이프. 대학 시절 나는 21살, 와이프는 20살. CC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군대를 이유로 그리고 여느 커플과 비스무리한 이유로 다툼으로 헤어지고 만나다가 결혼까지 한 케이스. 헤어진 시기에 서로 다른 이성과 연애한 적은 있지만 결국 다시 만나 결혼까지 했다. 서로가 제일 잘 맞는다 생각했던 것 같았다. 서로에게 아마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어린 나이에 만나 결혼까지 성사한 커플들 대다수가 비슷할 것이다.
연차로 총 11년의 만남, 연애 7년, 중간 헤어져 있었던 시기는 물론 있지만 결혼 4년,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업했고 취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다. 둘 다 사회 초년생에 모아둔 건 없고 양가 부모님 지원, 전세로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무리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나 일욕심이 있던 와이프의 반대로 잠시 보류했던 상황이었다. 와이프도 나도 딩크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 자존감 높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와이프. 나는 옆에서 와이프 챙겨주고 내조했던 스타일. 이러한 연애 스타일이 결혼 생활에도 쭉 유지되었던 것 같았다. 와이프는 광고회사에 근무, 출퇴근이 불규칙했었고 나는 출퇴근이 일정한 직업이라 내가 가사의 70% 정도를 담당했었다.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해결하고 와이프 월급은 100% 저축했다. 오래 연애한 것 치고 서로 궁합이 잘 맞았다. 신혼 기준 주에 3-4번, 이혼 직전을 제외하면 주 한두 번 가량 관계를 가졌다. 섹스리스 부부라 생각하지 않았다. 연애 초반에 20살 와이프는 관계를 싫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어리기도 하고 경험이 적어서 그랬을 것 같다. 나중에는 본인이 달려든 적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장기간에 걸쳐 노력하고 서로 맞춰나간 것의 결과물 같아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뿌듯했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많은 글을 읽어보면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계기가 있다. 나 또한 그랬다. 일이 바빠진다는 핑계로 7시에서 8시면 귀가하던 와이프가 평균 10시에서 11시, 늦으면 새벽 1시에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나는 정말 일이 바쁜 줄 알았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서로 꼭 붙어 있었고 핸드폰을 숨긴다든지 나몰래 통화하는 등의 시그널은 없었으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그날이었다. 야근이 잦은 와이프를 위해 나름의 이벤트라고 와이프 몰래 회사 앞에 가서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시가 넘어도 내려오지 않아 전화를 했다.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먼저 퇴근해 지금 만나고 있다고. 목소리는 자연스럽지만 만약 외도라면 그동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같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같이 친한 친구 엮인 인맥들이 많았고 친한 친구라면 내가 모를 수가 없다.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변호사를 찾았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변호사는 흥신소를 추천했다. 불법으로 얻은 정보는 소송에 활용할 순 없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하기 위해선 흥신소가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착수금 200, 주당 200, 2주 동안 이용했다. 난생 처음 흥신소에 앉아 상담받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돈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상대 남자와 모텔 들어가는 사진 2건, 술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1건을 나에게 건넸다. 심지어 이미지 파일까지 내 메일로 보내준다. 늦게 들어오는 날 대부분은 데이트를 하거나 상대 남자와 모텔에 갔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텔에 갔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목요일마다 업무 마감을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곤 했다. 나는 그녀를 많이 사랑했다. 사실 이대로 와이프가 외도를 멈추고 본인의 치정을 반성한다면 나는 아무 말 없이 용서해줄 의향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나에게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다. 횟수가 줄긴 했지만 주말마다 관계를 가졌었고 와이프가 나에게 소홀한다거나 의무적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주말마다 와이프랑 더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고 평일 약속도 거의 잡지 않고 청소하고 빨래도 열심히 했다. 은근슬쩍 언제쯤 한가해질 것 같아? 평일 저녁에 같이 술 마셔본 게 언제였지? 라고 말해봤다. 돌아온 대답은 그래, 그러자 라고 하는데 성의 없는 대답이 전부였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힘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망가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게 제일 무서워 그렇게 한 달간 숨죽이고 와이프의 마음을 돌리려 나대로 노력했다. 문제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물론 주말에 따로 데이트 계획을 잡았지만 목요일 당일이 결혼기념일이었고 당일만큼은 그 남자보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달라고 아침에 말도 건넸다. 역시나 12시가 넘어서 귀가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피곤하다는 투정뿐이었다. 그날 밤 그동안에 서운했던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고 이혼을 결심했다. 흥신소 사진을 그대로 증거로 활용하면 안 된다. 흥신소 사진을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 또는 영상, 녹취록이 있으면 증거로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열흘 정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고 월차를 내고 중요한 짐들만 정리해서 집을 나왔다. 회사와 가까운 모텔에 달방을 구했다. 아마 그날도 그 남자와 놀다 늦게 아니면 술에 취해서 귀가했나 보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어디냐고, 어제 집에 안 들어왔냐고 전화랑 톡이 왔었으니까. 흥신소에서 받은 이미지 파일을 톡으로 보냈다.
그때부터 톡과 전화가 쏟아졌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았다. 와이프가 보낸 톡의 내용은 오해라는 것과 전화를 받아보라는 것일 뿐. 그리고 그날 밤 장인어른에게 외도 증거 중 가장 덜 자극적인 사진을 보냈고 함께 장문의 톡을 보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부족해서 따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잡았고 지금 장인어른에게 가장 죄송하다라고 보냈던 것 같다. 일주일 내내 와이프에게 톡과 전화가 왔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러라고 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이 역전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했다. 답장은 안 했지만 와이프가 보낸 톡은 전부 저장했다. 처음엔 본인의 외도를 부정했다. 얼마 뒤 부정이 인정으로 바뀌고 사과했다. 사과 이후 본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의 반복이었다. 원한다면 회사도 그만둘 거고 아이도 가지자고 했다. 그렇게 당당하던 와이프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 조금 당황했다. 이전의 나였으면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용서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땐 그저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먼저 선을 넘은 건 와이프니까. 결혼기념일을 기점으로 내 마음에는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집을 나간 뒤 2주째부터 아내가 회사에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에 맞춰 찾아왔다.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으면서 매일 그놈이랑 놀아나느라 늦게 귀가했나? 내가 그렇게 함께 해달라, 나를 봐달라 애원했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와이프에게 외도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남자에게 애정은 없다. 나와 어릴 때부터 연애 결혼까지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접근하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후 외도에서 오는 일탈감, 긴장감 자체가 좋아 관계를 지속했다고 한다. 애정도 없으면서 몇 번이고 관계를 가졌냐는 내 말에 몇 번 하지도 않았다고 소리쳤다. 그게 말인가? 한 번도 하지 말았어야지. 한 번 더 회사에 찾아오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오지 않았다. 와이프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전세금과 현재의 저축, 서로 월급에 비례하여 정확히 나누고 위자료를 와이프가 나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물론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했다. 나 대신 변호사가 많이 고생해 주었다. 와이프는 계속 나에게 매달렸다. 이혼은 절대 싫다고 했다.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살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아이를 가져도 된다.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의 장문의 톡이 왔다. 하지만 내가 일괄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아마 장인어른이 타이른 것도 있을 것이다.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지만 와이프에겐 결국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 절차를 위해 가끔씩 만난 와이프는 많이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매달렸다. 그 부분이 작용해서 위자료를 포기한 것 같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처음 일주일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 내 시간이 정말 많아졌고 밤새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회사에서도 물론 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료 직원들이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은 되려 아무렇지 않게 내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위로해 주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혼하면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새로 알게 되었다. 위로해주는 친구 앞에서 술 먹고 처음 울어봤다. 그것도 남자 앞에서. 다 큰 어른이 펑펑 울면 얼마나 못난 놈이 되는지 소름이 끼쳤다. 전 와이프에게는 이혼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꾸준히 왔다. 전 와이프는 내 첫사랑이었고 21살에 만나 32살까지 11년을 함께한 사랑이었다. 다시 잘해보겠다고 매달리는 와이프를 받아주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꾹꾹 눌러 담았다. 가끔 술이 취하면 연락하고 싶기도 하였지만 참았다. 결국 이혼 3개월 차에 와이프를 직접 만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너무 미운데 그리운 애증의 느낌이었을까? 그 말을 꺼낼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전 와이프도 같이 울었다. 어쨌든 지금 33살, 이혼 10개월 차다. 아직 외롭진 않고 가끔 와이프가 생각난다. 하지만 따로 연락하진 않는다. 이혼남 입장에서 아직은 누군가를 만나기 부담스럽고 민망하기도 하다.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괜찮아질 거라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는 도중 저 몰래 며칠 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방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애 도중에는 장거리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받고
제 지인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정확히 엊그제 오후까지만 해도 행복했었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안고 자고 싶다 등 다음 주 주말에도 저를 보러 온다고 약속했었고 만날 때마다 스킨십은 물론 사랑이 넘치는 커플이었습니다. 연애 전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서로의 결혼 얘기까지 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애를 낳으면 율 담으로 짓자. 그리고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도 해서 재테크로 자산 불려서 행복하게 살자. 저런 아파트 같이 살려면 우리 둘이 대출 얼마나 받으면 되겠다 이런 말도 오가서 당연히 미래도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은 없고 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번 주 일요일, 그 전주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번 주부터 평소 아프시다던 외삼촌 간병에 너무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친은 외삼촌 간병 때문에 주말에 못 보니 광주에서 대전으로 일 끝나고 평일에 넘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삼촌 간병한다고 한 날에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기 친구들 모두 모아 결혼한 여자와 파티를 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엊그제 일요일 밤 제가 인별그램 구경을 하다 그 사람 친구 SNS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신랑 예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본 게 맞나 싶어서 몇 번을 들여다보고 그 사진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결혼 절대 안 했다고. 아무리 봐도 제 남자친구고 느낌이 이상해서 남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재차 다시 추궁하니 그제서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니요. 다음 주에 같이 놀러 가자고 했던 제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요. 결혼이 장난인가요? 저의 1년 반 남짓했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남친의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던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들과 만날 때 나도 같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오늘은 그 모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 혹은 네가 너무 예뻐서 남자들 사이에 두는 게 좀 그래. 이런 말들을 하며 그런 모임에 저를 데려가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자신 주변 사람과 저와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이후로 그 인간은 이제서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서운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며 미안하다, 정말 사죄하고 싶다며 카톡을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사과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와 지냈던 시간은 장난이 아니라는 말과 뻔뻔한 말도 함께요. 계속 오는 전화에도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면서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자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했던 대화, 그리고 커플 사진, 이런 것들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연락해 이메일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 메일 주소로 저는 그동안의 대화와 커플 사진 모두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주 내내 신혼여행 기간이었으며 신혼여행 기간 중에도 곧 본다는 말, 저를 보고 싶다는 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와 자주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유독 전화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선 학교에서 일이 있어 바빴다. 이따 전화할게 그러고 자기 오늘은 급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을 뻔뻔하게 저에게 했더라고요. 저는 뻔뻔하고 역겨운 거짓말들을 바보같이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일을 하다가 눈물이 나고 감정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가 되어 그날은 조퇴를 쓰고 집에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딱 그 시점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고 곧이어 그 사람의 부인 되는 여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이랑 제 남편 관계 정리를 시키려 전화했다고. 아니,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 왜 저에게 화를 낼까요? 그 남자, 대체 자기 부인 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쪽 남편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 같은 여자로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연락드렸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저에게 화내며 전화 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르며 아직도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때 제가 정말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10일 남짓 전에 결혼했다는 사실도요. 우선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이 아니고 이 정도 상황을 겪으면 어떤 누구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부모님께 알리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할 엄두가 도저히 안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알리겠다고 하셔서 엄마는 그렇게 알게 되고 어젯밤 타지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엄마를 볼 자신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 얼굴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죄값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단순하게 즐기는 대상으로만 생각한 건지, 어떻게 1년이 넘도록 가증스럽게 연기를 해온 건지 머릿속이 아득해져만 옵니다. 앞으로는 다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일단은 너무 약해진 제 몸과 마음부터 추스려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와우.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한 달에 120만원씩 저축하고 여윳돈 있으면 또 저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4년쯤 전에 부모님 돈 합쳐서 재개발 예정인 집을 샀는데 한참 집값 오를 때 팔아서 1억 이상 이득을 봤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저축하고 투자도 해보고 알뜰하게 모아보니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정도의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돈뿐만이 아니라 거지근성의 남자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말했으니 전 남친이네요. 20살부터 9년 동안이나 사귄 놈이에요. 군대에 있을 땐 저한테 참 잘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술에 나이트에 여자에 제 속을 심하게도 썩였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헤어지자 해놓고도 울면서 비는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게 5번. 지금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남자친구 가족은 여동생 둘의 어머님 한 분이 계세요. 아버님이랑은 오래전에 이혼하셨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여동생 둘은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취업준비생인데 등록금도 집안 생활비도 다 남친이 대주고 있었고 큰동생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26살인데. 남친 벌이는 저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세금 떼고 390 정도 받고 저는 240 정도 법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에 엄청 자부심 갖고 있는데 정작 집안 생활비, 자기 카드값, 동생 2명,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등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전세 살고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저희 아빠가 국가 유공자셔서 나라에서 적지만 다달이 돈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런저런 결혼 준비 얘기를 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 몇 년만 살고 돈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작은 방 2개, 한 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다른 방은 동생 둘이 쓰고 있어요. 거실처럼 생긴 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걸 달면 된다네요. 그 방에 에어컨, 컴퓨터, 옷장 다 있어서 온 가족이 들락날락. 말이 방이지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잠만 자지 그냥 거실이에요. 에이 싫어, 집 구해야지. 난 우리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럼 방 3개 정도 있는 집을 하나 구할까? 자기 돈 얼마나 있는데? 없는 거 알지만 물어봤어요. 나? 없지.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하게? 너 모아놓은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구하고 너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 다 모아서 큰 집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모아놓은 돈 많은 거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월급이랑 통장 오픈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 남친 돈이 다 집 생활비로 들어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어차피 남친 모아둔 돈도 없는 거 알았고 제 돈 2억은 저 시집갈 때 쓰고 일부는 부모님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2명 사는 집 방 3개나 필요한가 싶어서 그럼 20평 안쪽으로 방 2개짜리 대출받아 전세 구해서 하나는 옷방 쓰고 남는 돈 우리 부모님 드릴래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님 왜?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도 좋대.
난 그거 싫은데. 그냥 어머니는 동생들이랑 살라고 하고 우리 둘이서 살자. 너 직구하고 남는 돈 다 너네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럼 남는 돈 자기 어머니 드려야 해? 그럼 우리 엄마도 너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싫어. 우리 엄마 줄 거야. 노후자금으로.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없는데. 어머님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돈 드릴래. 자기 모아놓은 돈 있으면 자기도 결혼하고 남는 돈 어머니 드려. 우린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도 되니까. 나 모아놓은 돈 없잖아. 그럼 못 드리는 거지 뭐. 황당해서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 사고 남는 돈 지네 엄마 줬으면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꺼내고 우리 엄마는 어쩌지? 계속 이 말만 하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답답해서 제가 그냥 집 사고 남는 돈 너네 엄마 주라는 거냐고 얘기 꺼냈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집 사고 남은 돈 어머니 드리자는 거야. 아니, 난 그럴 생각은 없었지. 근데 자기가 큰 집 말고 작은 집으로 구하자며. 둘이 사는데 방 3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랬잖아. 일단 내 돈으로 구하고 자기랑 돈 모아서 더 큰 집 가자고. 난 엄마 모시고 사는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싫어. 미안. 대신 어머님 집 가까운 곳에 집 구하고 자주 찾아가자. 그럼 집 사고 남은 돈은? 우리 엄마 드릴 거라니까.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있어야 하잖아.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내 돈으로 하려고 해? 난 방 2개짜리 구하고 남는 돈 우리 집 줄 거야. 예전부터 이럴 생각이었고. 그럼 반반씩 드리면 되지. 싫어.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그러냐. 남는 돈 우리 엄마 드리는 게 오래전부터 내 생각이었어. 큰 집 구해서 우리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을 조금 주던가 하자. 이러는데 속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로 30분 정도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집 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카톡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가 싫으면 같이 사는 건 엄마 쪽에서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만 원 정도만 엄마 드리자. 엄마도 우리가 2천쯤 드릴 거라고 하니까 서운하기는 해도 좋아하실 것 같아.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할게. 카톡 보고 잠깐 생각하다가 잠들기 전에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셀프 효도해. 잘 지내. 안녕. 희한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9년이나 만나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는데 슬프기는커녕 뭔가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카톡 읽는 거 확인하고 차단했어요. 전화 오길래 전원도 껐어요. 집으로 12시 넘게 전화가 오길래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제 폰으로 착신 전화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집 앞에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잡는 놈한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뿌리치고 출근했어요. 지금 출근했는지 어쨌는지 회사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메신저로 날리길래 삭제해버렸어요. 어머님한테도 전화와서 받으니 자기한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싫냐며 난리예요. 저보고 나쁜 년이래요. 제가 나쁜 년인가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나쁜 년 같으면 제 부모 생각밖에 못하는 나쁜 년 맞나봐요. 요 며칠 동안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는 개뿔. 깨끗하게 헤어지고 왔어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다 자기가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런 욕심 없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게 다야. 진짜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쓴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안 통하니까 다시 울면서 빌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진짜 또라이였구나. 9년 동안 나 뭐 한 건지 싶더군요. 9년 동안 자기가 나한테 썼던 돈을 배상하라고 하길래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래요. 그놈의 2천만 원. 전생에 2천만 원 못 모으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 같은 놈 붙잡고 보낸 내 9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난 내 20대가 아까워 미칠 것 같다. 정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하나하나 영수증 달아서 청구해라. 더러워서 안 떼어먹는다. 다 줄게 하고 무시하고 붙잡는 거 뿌리치고 집에 왔어요.
문자로도 그놈의 돈돈하며 왈왈대길래 그놈 계좌로 카드빚 갚으라고 빌려준 500만원 찍혀있는 통장 찍어서 보내줬더니 답장이 없네요. 이것 말고도 그동안 빌려줬던 돈 통장에 그대로 증거 남아있으니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 진짜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돈 좋아하는 놈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돈이겠지요. 구남친 소비 패턴을 보면 400버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집에 온전히 주고 자기는 카드 사용하고 돌려막고 하도 쪼들려 살아서 위에서도 말했지만 카드값 갚아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퍼줬더니 모두 제 것인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돈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9년 사귄 남친이랑 헤어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동안 많이 속썩였지만 정도 있고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제가 헤어진 이유는 제가 집 다 해가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2천 드리자고 해서 그것보다 제가 그만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내가 당연한 걸 해야 한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예요. 9년 동안 사귀었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남자한테는 그 시간들 너무 아깝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태 버려온 9년이 아까워서 앞으로 살아갈 90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남자친구 어머님도 처음에는 욕하시다가 지금은 아가아가 하시면서 설득 모드로 바뀌셨지만 결혼할 생각 이제 없고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수신 거부해놓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아예 받지 않고 있어요. 작은 여동생이 모 사이트 자기 오빠를 꽃뱀에게 9년 동안 이혼당한 불쌍한 남자로 저를 착한 남자에게 9년 동안 빌부터 벗겨먹은 불려시로 만들어 욕을 써놓았길래 이 판 주소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줬습니다. 한번 댓글 읽어보고 오빠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제 부모님께만 효도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